이번에는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등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은 기본 개념이 일단 뭐가 있냐면 이게 중2 거야. 중2 건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2항 해서 정리할 때 꼴이 어떤 꼴이 돼야 되냐면 1차식 그 다음에 부등호 1차식 부등호 1차식 부등호 크거나 같다 1차식 부등호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등식 풀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1 때 배운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절대값은 요렇게 생긴 아이를 말해. 짝대기 사이에 숫자 있을 때. 그치? 우리가 절대값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만약에 A라는 애가 저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A가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절대값은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아이를 모두 다 절대값 A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거의 정확한 개념은요.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해.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데 떨어진 거리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A는 둘 다를 의미해요. 근데 언제를 의미하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 A라고 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라고 합니다. 봐봐. 플러스 A가 여기 있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A는 여기 있으니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라 하고 0보다 클 땐 플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생겨. 그리고 1차 부등식에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1차 부등식을 풀 때 풀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풀어지냐면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AX 플러스 B가 만약에 0보다 크다 있을 때 이거를 넘겨요. 상수항을 넘기면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이고 이때 이제 A로 나눠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인데 이게 0보다 클 때는 이 부등호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가고요. 만약에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AX 플러스 B가 여기가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은 하되 A로 양변을 나눠줄 때는 부등호가 바뀌어요. 이거는 성질 때문에 그래. 그냥 왜 그래요가 아니라 그냥 얘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외우는 거예요.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양변을 A로 나눌 때 부등호가 바뀌어요. 안 작아. 커. 그러면은 그대로 갑니다. 이런 걸 중2 때 배웠고 중2 때 배운 개념 바탕으로 우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걸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를 정리를 한다면 먼저 우리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풀 거예요. 절대값 부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 그러면 일단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 절대값 기호 안에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여기 안에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경계값으로 두고 범위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 절대값 기호가 한 개만 있을 때 라고 하면 이거는 경계가 두 개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0 되게 하는 게
x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0 되는 범위가 x가 a일 때잖아. 그치? 그래서 a가 경계값이 된다는 거고 a가 경계값이 되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아까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그 부호 그대로 나왔거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조i는 저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절대값이 있는 부분의 i는 그대로 나오고 따라서 x가 k 더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있고 0보다 작을 경우도 있는 거야. 0보다 작을 경우에서는 저 i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가 k 빼기 a면 x는 a 빼기 k다 이런 식으로 정리될 거거든. 요거는 아마 x가 k 더하기 a다로 정리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k보다 작다인 경우 이때는 만약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써보자. 이럴 때는 여기가 0되게 하는 경계값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죠. 근데 일단 알파가 베타보다 작잖아. 그럼 제일 작은 거를 기준으로 x가 알파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여기는 알파보단 크거나 같지만 요쪽이 베타보다 작은 경우 마지막으로는 x가 베타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를 두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또 해결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갈 성질이 있어.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만약에 a가 0보다는 크지만 b보다 작다일 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a보다는 절대값 x가 크고 b보다는 작으면 어떻게 되는가예요. 자, 그럼 일단 이 a하고 b는 모두 다 0보다 크니까 양수인데, 그지? 양수인데 얘가 제일 큰 아이고 얘가 두 번째로 큰 아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절대값 x가 양수인 a보다 작으면 이게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양변 끝에 뿔마 a가 붙어요. 그 다음에 크면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예요. 자, 근데 사이 값이야. 얘네 사이에 양수 사이에 절대값이 있으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x가 음수인 범위가 있고 양수인 범위가 있어. 양수인 범위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음수일 때는 얘들아 숫자가 클수록 작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지금 조금 배우고 바로 좀 암기 때려서 기억을 하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저거를 많이 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이 끝났고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2차 부등식은 뜻이 뭐냐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정리할 때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할 때 2차식이 나오고 2차식이고 2차식일 때 크거나 작거나 작거나 같다이면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그럼 그 2차 부등식의 해는 우리가 2차 부등식 부분을 2차 방정식처럼 보아서 저거를 우리가 2차 함수처럼 봐서 y는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중3 때 저거 그래프 그리면 포물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아이는 해를 구할 때 판별식이 필요하고 판별식 D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이때는 알파가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때 어떠한 모양이 나오냐면요. 자,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판별식 D가 있어. 그 D가 0보다 같을 때가 있고 0보다 클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 우리가 저 2차 부등식의 2차 식 부분을 2차 함수로 보자 그랬잖아. 그치?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는 건 X축을 기준으로 2차 방정, 2차 함수가 만나야 돼. 만나는데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그려지고요. 만약에 0과 같다는 거는 근이 하나로, 중근으로 한 번만 만난다는 거야. X축 한 번만 만난다. 근데 만약에 0보다 작다는 거는 이거는 허근을 갖는다는 거거든. 서로 다른. 따라서 이럴 때는 만나지 않아요. 붕 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그림 자체가 저런 거야. 그럼 저 그림에서 출발을 하고요. 저 그림에서 출발을 하고 만약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의 해가 있을 거고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있을 거고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의 해가 있을 거고 2차 부등식이 작거나 같다의 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차 부등식을 이 2차 함수를 기준으로 보자 했잖아. 그치? 그럼 저 2차 함수를 딱 봤을 때 0보다 큰 부분은 여기 위쪽이죠. 0이 여기니까 X축이 0이니까 0보다 큰 쪽은 위쪽이니까 따라서 이럴 경우에 여기 각각의 알파와 베타 우리가 두 근이라고 놓았으니까 알파와 베타로 보면은 알파는 작은 부분이고 베타는 큰 부분이죠. 왼쪽이 작은 부분, 오른쪽이 큰 부분이란 말이야. 따라서 0보다 클 때는 X가 알파보다는 작거나 베타보다는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팔을 벌리는 느낌으로 옆으로 쫙 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크거나 같으면 똑같은데 등호를 붙여주면 돼요. 됐지? 근데 만약에 작다인 경우는 어디냐면 여기 노란색이죠. 요 부분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알파 베타 사이니까 지금 작은 거 알파보단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라고 하고 이거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 작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요거는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렇게 판별식 D를 해봤을 때 0보다 크면 요러한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야. 됐죠? 그럼 0과 같다는 거는 지금 0보다 판별식 D가 0과 같으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 첫 번째 조건에서는 0보다 크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0보다 큰 곳은 여기죠. 어디만 빼야 돼? 여기만 빼야 되거든. 따라서 이 경우는 이게 만약에 알파라고 했을 때 X는 알파를 제외한 알파일 때 0되니까 인 모든 실수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당연히 얘도 포함이 되니까 모든 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부위는 없잖아. 아래쪽에. 그치? 작거나 같은 데는 있을지 몰라도 작은 데는 없어요. 해가 없다고 하고 작거나 같은 거는 0이 되는 X가 알파인 곳밖에 없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마지막
0보다 이게 허근일 때는 만약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부분은 모두 다지. 다 크잖아, 그치? 따라서 이럴 때는 모든 실수예요. 크거나 같은 것도 모든 실수죠. 근데 작은 곳은 없잖아. 요 아래쪽에 없지.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2차 부등식을 작성해 볼 거예요. 이거 빨간색이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을 작성할 건데,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고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두 번째, x는 알파보다는 작거나 베타보다는 크고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사이값이 될 때는 2차 식이 0보다 작았거든. 이걸 외워놔야 돼요. 따라서 2차 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근데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x개수가 1이니까 이거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고, 이거를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에 플러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근데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클 때는, 이때는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때예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클 때는 2차 식이 0보다 컸었어요. 이걸 외워놔야 돼. 이렇게 될 때는. 따라서 각각이 근이니까, 해가 되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쓸 거고, 이걸 전개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에 더하기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려워하는, 이게 1번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거든요.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또 그려볼 거예요. 칸은 4개로. 2, 3, 4개. 고 여기 제목이 들어가겠죠. 위에 제목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가 성립하는 거. 여기는 2차 식인데요, 다 2차 식이에요. 그럼 이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은 2차 식이 0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x축을 기준으로, 이게 x축이라고 하자. x축을 기준으로 2차 함수는 다 위로 가 있어야 돼. 그럼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위로 가 있지만 붙어 있어도 돼. 0일 때도 상관없죠. 0보다 작은 건 아래쪽에 다 있어야 되고, 작거나 같은 거는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되지만 아래쪽에 있어야 돼. 일단 그림이 이렇잖아, 그치? 그리고 이 기본형이, 개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2차 항의 개수가 중3 때 배웠어요. 0보다 클 때였어. 그치? 이것도 0보다 클 때예요. 근데 얘는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이거든.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외울 때 항상 성립할 때는 요 부호와 A의 부호는 동일하게 따라가는 거야. 맞습니까?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이렇게 붕 떠 있을 때는 판별식 D가 어떻게 됐었더라? 0보다 작아요. 허근일 때였지. 그럼 같으면, 이게 붙어 있는 거 중근을 가지니까 0과 같거나 작아도 되지. 그 다음에 아래쪽도 이게 붕 떠 있어 붙는 곳이 없는 건 0보다 작은 거였지.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작거나 같은 거였죠.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판별식은 다 0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고, 그치? 그러니까 같을 때는 등호가 있을 때만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A의 부호는 식의 부호와 동일하게 따라가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건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쓴 게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풀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를 구해야 돼. 그리고 수직선에 나타내요. 마지막으로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돼. 근데 이제 만약에 3개가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A, B, C가 이렇게 연립으로 되어 있는 부등식이면 2개씩 끊어서 먼저 계산을 하고 순서대로 해 구하고 수직선 나타내고 공통 부분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문제를 풀어보긴 했는데 연습을 좀 더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번 기말고사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우리가 같은 말로 근의 분리의 개념인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거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3가지로 봐야 돼. 판별식 D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봐야 돼. 마지막은 축의 위치를 봐야 돼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또 표를 그려보자. 표를 그릴 건데 조건이 뭐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일 때랑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일 때랑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고 할 때랑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고 할 때가 달라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줄여서 해야겠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근은 X축을 기준으로 근이 나타나니까 다 일단 X축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X축 그리시고요. 두 근이 만약에 각각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거지.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알파와 베타가 각각 어딘가에 있다고 하고 알파 베타가 그럼 첫 번째 두 근 알파 베타 모두 P보다 크면 P는 알파 베타보다 아래 왼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두 근은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저 알파와 베타를 지나가게끔 만나는 게 우리가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어떤 개념이 생기냐? 첫 번째, 우리가 3개로 보라 그랬잖아. 뭐하고 D와 경계값, 함수값, 부호와 축의 위치.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냐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함수값의 부호야. 경계값이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P라는 거. P가 P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P를 넣었을 때 F 자리에다가 X에다가 P를 함수에다 P를 넣었을 때는 P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P의 값이 0보다 크겠네요. 따라서 얘는 0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축. 2차 함수에서 축이 여기인데 대칭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축의 그 그래프가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 중3 때 배웠습니다. 이게 그러면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p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면 p가 이쪽에 있겠지?
그리고 두 근이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고요. 그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의 P를 대입을 했을 땐 이번에는 P가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맞죠? P는 당연히 0보다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축이 여기 있어. 대칭축이 여기 있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건 P보단 작죠. 됐죠? 이렇게 두 개가 이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거는 P가 이쪽에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두 근이니까 얘네도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개념이 판별식 D를 써도 되지만 판별식 D도 필요 없고 축의 위치도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P가 그냥 알파 베타 사이에 있으니까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작을 거야. 따라서 F에 P를 넣었을 때 0보다 작다로만 풀어도 풀립니다. 풀려요. 그다음 마지막,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P하고 Q가 각각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 아이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죠? 그럼 이 경우에는 축이 여기 있고 P하고 Q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둘 다 0보다 클 거고, 그치? 판별식 D도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함수값 두 개 넣었을 때 얘도 0보다 크고 Q를 넣었을 때도 0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축 방정식이 당연히 P보다는 크지만 Q보다는 작을 거야. 이 개념으로 풀어주면 됩니다.